미리 생각하라. 오늘을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라. 최선의 대비책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불운이 없으며 대비한 사람에게는 위기라는 것이 없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만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 베개는 말없는 예언자와 같으며 문제가 닥쳐 불안해 밤을 새우는 것보다 미리 숙고한 후 편히 잠드는 것이 낫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고 나서야 생각한다. 이는 결과를 고민하기보다는 변명을 찾는 것과 같다. 어떤 이들은 행동 전후 모두 생각하지 않는다. 삶 전체가 자신의 방향을 미리 계획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전 숙고와 예측은 앞서 사는 방법이다. 자신을 덜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이 당신보다 뛰어나든 반대로 한참 부족하든 상관없다. 사람은 완벽할수록 더욱 높이 평가받는다. 그러나 상대가 지나치게 우월하면 그가 중심이 되고 당신은 늘 그 뒤에 서게 된다. 설령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달이 혼자 떠 있을 때는 별들과 경쟁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보이지 않거나 사라진다. 자신을 가릴 수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돋보이게 해줄 사람과 함께하라. 마르티알리스의 시에서 파불라가 볼품없는 하녀들 사이에서 아름다워 보였던 것처럼 주변 환경은 당신의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도 있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지 마라. 남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고 충분히 성장한 후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다른 사람이 남긴 커다란 자리를 함부로 대신하지 마라. 그 자리를 맡게 된다면 충분한 재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전 사람과 같아지려면 2배의 실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후임자보다 당신을 더 선호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며 전임자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뛰어난 사람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어렵다. 과거는 언제나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전임자와 같아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능력 이상이 필요하다. 쉽게 믿지도 쉽게 사랑하지도 마라. 신중한 판단은 쉽게 믿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이 흔하니 믿음은 신중해야 한다. 성급한 판단은 곤란과 피로를 초래한다. 그러나 타인의 진실성을 공개적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속았다고 단정하면 그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타인을 믿지 않는 것은 스스로가 기만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거짓말쟁이는 2배로 고통받는다. 자신도 믿지 않고 타인에게도 믿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신중한 사람은 판단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또한 어떤 작가는 쉽게 사랑하지 말라고도 조언한다. 거짓말은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한다. 그리고 후자의 기만이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 가능한 한 감정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전에 신중한 사고로 이를 예측하라. 신중한 사람이라면 이를 쉽게 해낼 수 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순간 감정을 억누르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이러한 신중함을 갖춘다면 분노를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다. 멈춰야 할 순간을 알고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다. 분노의 순간에도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훌륭한 판단력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된다. 모든 감정의 지나친 발현은 이성을 흐리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이 있다면 분노에 휩쓸리거나 상식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신중하게 고삐를 쥐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말 위에서도 이성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쩌면 유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스페인 속담 말 위에서는
누구도 현명할 수 없다.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라. 그들은 신중함으로 평가되고 운명 속에서 시험받으며 의지만이 아니라 지혜까지 갖추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생의 성공이 이에 달려 있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참견이 우정을 낳고 대부분의 경우 우연히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가진 친구로 평가되며 현명한 이는 어리석은 이와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고 해서 반드시 깊은 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 우리는 그의 유머를 즐기지만 그의 재능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우정에는 순수한 관계도 있지만 겉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도 있다. 부자는 단순한 즐거움을 주지만 전자는 결실을 맺고 성공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의 덕담보다 친구의 통찰력이 더 가치 있다. 따라서 친구는 우연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으로 결정해야 한다. 현명한 친구는 슬픔을 없애주고 어리석은 친구는 슬픔을 불러온다. 또한 친구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마라. 사람을 잘못 판단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큰 기만이다. 가격에서 속는 것보다 상품에서 속는 것이 더 나쁘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사물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르며 성향을 꿰뚫어 보고 타인의 기질을 구별하는 것은 큰 기술이다. 인간의 본성은 책을 연구하듯 면밀히 살펴야 한다. 친구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기술과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어떤 친구는 가까이 있을 때 유용하고 어떤 친구는 멀리 있을 때 가치가 있다. 대화에는 맞지 않더라도 서신 왕래에는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견디기 어려운 결점도 거리감을 두면 덜해진다. 친구에게서 단순한 즐거움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실용적인 가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친구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우정은 좋은 것들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요소인 결속, 선함, 진실을 갖고 있다. 좋은 친구는 드물고 그들을 잘 선택하지 못하면 더욱 적어진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기존의 친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래 지속될 친구를 찾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는 그가 언젠가 오래된 친구가 될 것임을 만족스럽게 여겨라. 가장 좋은 친구는 오랜 경험을 함께 나눈 이들이다. 친구 없는 삶은 황량하다. 우정은 기쁨을 배로 만들고 고통을 나누어 주인다. 그것은 불운을 극복하는 특별한 치료제이자 마음을 달래주는 위안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관용이 적다. 배움은 인내심을 줄이며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만족하기 어렵다. 에픽테토스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모든 것을 견디는 법을 아는 것이라 했으며 이를 지혜의 절반으로 보았다. 어리석음을 참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때로 우리는 가장 의존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며 이러한 과정이 스스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는 귀중한 내면의 평온을 가져오며 이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타인을 견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자신조차도 견딜 수 있다면 말이다. 신중하게 말하라. 경쟁자에게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는 품위 있게.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을 되돌릴 시간은 없다. 유언장을 쓰듯이 말하라. 말이 적을수록 논란도 적어진다. 사소한 일에서 신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중요한 순간에도 실수하지 않는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과 같은 품격을 지닌다. 말이 빠른 사람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알아라. 가장 완벽한 사람조차도 결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왜 그것을 배우자처럼 받아들이거나 연인처럼 사랑하는가? 지적 결점도 있으며 이것은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거나 가장 쉽게 드러난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잘못이 동시에 존재한다. 결점에 대한 비이성적인 애착이다. 그것들은 완벽한 얼굴에 난 점과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슬리지만 자신에게는
아름다움처럼 보인다. 자신을 극복하고 재능을 더하는 세련된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결점을 쉽게 알아차린다. 그들은 당신의 재능을 감탄하기보다는 결점에 주목하며 그것을 이용해 당신의 다른 장점을 휘게 만든다. 질투와 악의를 극복하라. 무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 기품 있는 태도로 행동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자신을 헐뜯는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만큼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없다. 질투를 재능과 실력으로 눌러 이기는 것보다 더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 하나하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며 당신의 영광은 경쟁자들에게 지옥이 될 것이다. 성공을 도구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벌이다. 질투하는 자는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쟁자가 박수를 받을 때마다 다시 죽어간다. 질투받는 자의 영광이 계속되는 한 질투하는 자의 고통도 끝이 없다. 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고 다른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명성의 나팔은 한 사람에게는 불멸을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패배를 알린다. 그를 불안과 고통의 형벌 속에 가두며 불운한 사람을 동정하다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지 마라. 한 사람에게 불행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운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불행하지 않았다면 누가 스스로를 행운아라 부를 수 있었겠는가? 불행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동정을 얻는다. 사람들은 운명의 가혹함에 대한 보상으로 쓸모없는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한다. 번영할 때 모두가 미워했던 사람이 몰락한 순간 갑자기 모든 이의 연민을 받게 된다. 그의 추락은 복수를 연민으로 바꿔놓는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중한 통찰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불행한 이들과만 어울린다. 그들은 과거에 번영할 때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불운해진 후에야 다가간다. 때로는 이러한 행동이 내면의 고결함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결코 신중한 태도는 아니다. 먼저 시험해보라. 어떤 일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확인하기 위해 특히 그것에 인기가 없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의심될 때 시도해보라. 이렇게 하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계속 추진할지 철회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타인의 의지를 시험함으로써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다. 질문할 때, 원할 때, 그리고 다스릴 때 최대한의 예측력을 발휘하라. 정정당당한 싸움을 하라. 현명한 사람은 전쟁에 몰릴 수는 있어도 비열한 싸움에까지 끌려가지는 않는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경쟁자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태도이다. 싸움은 단순히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뛰어난 전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해야 한다. 고결함 없이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항복에 불과하다. 신에 있는 사람은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친구였던 사람과 결별한 후 얻게 된 정보를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정이 증오로 끝나더라도 한때 자신에게 맡겨졌던 신뢰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배신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은 곧 명성을 해치는 독이 된다. 고결한 사람은 비열한 행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진정한 고결함은 악함을 경멸한다. 세상이 용기, 관대함, 신의를 잃어버린다 해도 당신의 가슴 속에서 그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당신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와 당신의 지위를 중시하는 친구의 차이와 같다. 나쁜 행동 없이 나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해롭다. 그러나 나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 말은 바람일 뿐이며 예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거울을 이용해 새를 잡는 것은 완벽한 덫과 같다. 헛된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오직 허영심 많은 자들 뿐이다. 말이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대개 속이 비어 있다. 어떤 것은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어떤 것은 그늘만 제공할 뿐이니 이를 구별해야 한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한 마음보다 더 좋은 동반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질 때는 그와 가까운 이성을 활용하라. 스스로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을 더 잘 견딘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운명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으며 그것을 감당할 줄 몰라 고통을 배가시킨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신중한 사고로 약함을 극복하며 현명한 사람은 심지어 운명까지도 정복할 수 있다. 어리석음의 괴물이 되지 마라. 이 괴물들 속에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 낭비하는 사람, 역설을 즐기는 사람, 경솔한 사람, 신기한 것을 좇는 사람, 무절제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무례함의 괴물이다. 정신적인 기형은 신체적인 기형보다 더 나쁘다. 그것은 더 고귀한 아름다움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흔한 어리석음을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분별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충고와 가르침도 설 자리가 없다. 세심한 관찰은 헛된 환호를 좇으려는 잘못된 욕망에 밀려나고 말았다. 100번을 맞히는 것보다 한 번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아무도 태양을 직접 보지는 않지만 일식이 되면 모두가 주목한다. 사람들은 수많은 성공보다 단 하나의 실수에 더 집착한다. 선보다 악이 더 잘 알려지고 더 많은 이야기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성공도 단 하나의 작은 실수를 가릴 수 없었다. 악인은 당신의 미덕이 아니라 오직 결점만을 찾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든 일에서 여유를 남겨두어라. 그렇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재능을 한 번에 쓰거나 모든 힘을 항상 쏟아붓지 마라. 지식조차도 일부는 남겨두어라. 그러면 당신의 능력은 배가 될 것이다. 언제든 긴급한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때맞춘 구원이 대담한 공격보다 더 높이 평가되고 존중받는다. 신중함은 언제나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절반이 전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역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